바이에른 뮌헨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이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레버쿠젠에게 따라잡힐 여지를 줬어요.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나오지 않는 경기였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당분간은 경기에 나오지 않죠. 일단 김민재 선수가 이제 어떤 상태냐, 아킬레스건 부상이 계속 이제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 추후에 공지가 있을 때까지 김민재는 나올 수가 없다, 콤파니 감독이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수개월 동안 아킬레스건 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경기에 계속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몇 주 동안 김민재가 관리를 받아야 되고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매치도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지만 A매치가 끝난 이후에도 장크트 파울리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전이 있는데 두 경기도 빠질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서 좀 쉬면서 이 아킬레스건염을 관리하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을 대비하는 거죠. 챔피언스 8강전이 4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주? 4주 정도? A매치 기간 플러스 리그 경기도 조금 쉬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오늘 김민재 없이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김민재가 쉴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토 히로키라던가 스타니시치 돌아왔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수비 숫자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파메카노도 일단 부상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우파메카노와 다이어 라인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김민재 선수가 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둘 중에 한 명을 무조건 경기에 내보내요. 콤파니 감독은 둘 다 빠졌을 때는 당장 지난 경기가 첫 번째였거든요, 이번 시즌에. 근데 지난주 경기에서 보훔을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퇴장을 당하기도 했지만 보훔에게 졌죠, 3대2로.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보면 김민재랑 우파메카노가 둘 다 빠졌을 때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흔들리는구나. 독일 뮌헨 지역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김민재가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콤파니 감독의 축구에서는 콤파니는 김민재를 빼놓고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김민재가 있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우승을 결정하는 후반기 막판에 더욱더 강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민재가 빠져도 결국에는 이 김민재를 빼놓고는 콤파니 감독의 축구를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후반기에 돌아와서 다시 우승 싸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정도로 김민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오늘 경기 우파메카노와 다이어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번 시즌에 다이어가 잘해주고 있어요. 백업의 역할로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가 아무리 나와도 옆에 김민재라던가 우파메카노가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다이어가 약간 느리지만 우파메카노가 커버해주고, 다이어가 느리지만 김민재가 커버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압도적이에요. 볼 점유율 80%대 20%, 일방적이죠. 바이에른 뮌헨이 8대2예요. 그리고 골 기대값도 1.5대 0.7인데 골 기대값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가 뮌헨이 4번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찬스 4번 중에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수치죠. 이게 패스가 이루어진 위치거든요. 요 오른쪽이 바이에른 뮌헨 쪽, 왼쪽이 우니온 베를린 쪽이에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 진영에서는 17%밖에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팀 합해서. 나머지 83%는 대부분 바이에른 뮌헨 지역 바깥에서, 그러니까 반코트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비 라인 보시면요, 다이어랑 우파메카노 하프라인을 밟고 있습니다. 완전히 올라가서 공격을 했고, 우니온 베를린은 최종 수비 라인이 본인들의 수비 라인 앞에 붙어 있어요. 완전 반코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보시면 수비할 때 다이어, 우파메카노,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이 자리가 원래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뛰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백 만들고 오른쪽에 올리세, 왼쪽에 오늘은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면, 이러면 그나브리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리고 최전방에 무시알라, 해리케인,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운데로 좀 들어가는 스타니시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라인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키미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3백, 다이어, 우파메카노, 고레츠카 3백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3백이 김민재가 없어도 다이어도 백업으로 나왔을 때 아예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는 괜찮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다이어가 달려나오면서 경합을 했는데 여기서 경합에서 졌어요. 제공권 싸움에서.
요게 이제 뭐 김민재가 없을 때 좀 아쉬운 점이겠죠? 김민재였으면 제공권 싸움에서 이겼을 테니까. 근데 볼이 뒤로 떨어지면 이때 우파메카노가 뒤에 있으니까 우파메카노가 여기서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이 장면도 우파메카노가 순간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때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공격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김민재였다면 달려가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았겠죠? 견제를 하거나. 근데 이제 김민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건 다이어가 견제만 하면서 안쪽에서 좀 자리를 지켜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우파메카노가 빨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이어가 좀 아쉽긴 하지만 김민재에 비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것도 우파메카노가 달려가서 볼을 끊어내거든요. 이런 장면 보면 다이어가 나왔다고 해서 엄청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제골을 넣었죠. 이 장면 보면 올리스에게 패스가고 이제 스타니시치가 복귀를 했잖아요. 스타니시치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공간으로 잘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올리스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올리스가 볼을 잡는 순간 스타니시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요. 이 뛰어들어가는 스타니시치에게 올리스의 패스. 요즘에 올리스가 이 패스 찔러주는 걸 잘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수비가 무너지면서 스타니시치가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이때 컷백. 근데 컷백을 할 때 해리 케인이 달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모두 뒷걸음질치게 만드니까 이때 컷백이 들어오는 순간 반대편에 있던 사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타니시치의 컷백, 사네의 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네가 선제골까지 넣었어요. 선제골 넣은 다음에 물론 공격수들이 추가골을 못 넣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마지막에는 콤파니 감독이 이토 히로키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 이토 히로키, 다이어, 우파메카노, 스타니시치 수비수를 5명을 뒀어요. 그런데 어이없이 동점을 먹힙니다. 이 장면이 뭐냐? 측면으로 볼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근데 크로스가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올라올 때 이미 이토 히로키, 우파메카노 수비수가 2명 있기 때문에 붙어있고 크로스가 올라올 때 우루비 골키퍼한테 갔거든요.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오늘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이제 폭탄일 수도 있는 거, 노이어가 지금 현재 부상 때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못 나왔죠. 그래서 골키퍼가 좀 불안해요. 사실 우루비 골키퍼가. 그래서 여기서 볼이 올라왔을 때 우루비 골키퍼가 이 볼을 쳐내면 되는데 아니면 잡거나 어려운 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볼을 잡다가 쳐내는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아니고 볼을 놓쳐요. 요 공간으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달려들어오는 공격수에게 그대로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니시치라던가 다이어가 달려들었으면 좋았겠죠. 좋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스타니시치나 다이어 탓으로 돌리긴 힘들고 우루비 골키퍼가 말도 안 되는 실책을 하니까 여기서 달려들어오는 공격수가 편안하게 득점. 말도 안 되는 이 실점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어쩔 수 없이 우루비 골키퍼가 노이어 골키퍼보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루비 골키퍼가 나온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만큼은 공격 쪽에서 골을 조금 더 넣어줬어야 된다. 물론 우루비 골키퍼가 치명적인 미스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수비적으로는 김민재가 없을 때 엄청나게 티가 날 정도의 뭐 문제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수비 라인에서는 어느 때처럼 똑같이 안정적으로 경기가 됐거든요. 압도하는 8대2의 점유율, 압도적인 경기를 했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골을 못 넣으니까 사실은 경기 중에 한 골 정도는 먹힐 수 있잖아요. 어떤 강팀도 한 골 정도는 먹힐 수 있는데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4번의 이 결정적인 찬스 중에 한 골밖에 못 넣었다 라는 건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늘 김민재 선수가 비판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거의 계속 틀어막아요. 틀어막다가 바이에른 뮌헨 공격진에서 5-6번의 골 찬스에서 한 골밖에 못 넣어요. 근데 아무리 김민재나 우파메카노도 90분 경기 중에 변수가 나와서 한 골 정도 먹힐 수 있잖아요. 그 골 먹히면 1대1 무승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불안했다. 이러면서 끝나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오늘 경기도 보면 김민재가 없이도 사실은 수비가 엄청 불안하진 않았는데 90분 내내 한 골도 안 먹히는 팀은 없다. 그러면 공격 라인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에 공격 쪽에 영입을 할 거다. 심지어 그냥 영입이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나 뭐 그나브리, 코망 이런 선수들 다 내보낼 예정이다. 아예 그냥 이름도 요즘 나와요. 코망과 그나브리는 유력한
방출 후보로 여겨집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결정력이 없는 선수가 너무 많다. 뭐 사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은 뭐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좀 실망스러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경기를 못 이기니까 레버쿠젠에게 이제 따라잡히게 생겼어요. 정말 11점 차이로 달아날 수 있는 걸 9점 차이로밖에 못 달아났고, 그러면 레버쿠젠이 내일 물론 슈투트가르트 만만치 않은 팀과 상대하긴 하지만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레버쿠젠이 이기면 승점 차이는 6점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민재가 안 나온 두 경기에서 패배 무승부, 승리가 없다는 거, 이것도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좋은 수치는 아니다.